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질환 중에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요실금인데요. 오늘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에 대해 소피아 여성의원 두재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실금. 자연스러운 바깥 활동을 주저하게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돼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실금의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실금이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제요실금학회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서 사회활동하는데 장애를 받고 또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유치원 보내놓고 거기서 단체로 이렇게 줄넘기 하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뜀떠기 할 때마다 소변이 새니까. 또 이제 할머니들은 노인정에 가서 옆에서 좀 오줌 냄새가 날까봐 저 사회활동에 좀 꺼려지는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걸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위축되고 불편함도 맞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거죠? 요실금의 발생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전, 담배 피는 것, 또 비만도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수술도 그렇고요. 또 천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실금의 원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요실금의 원인이죠. 저도 임신과 출산 정도만 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뇌에 어떤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요실금 같은 거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기침,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럴 때 뜀박질 같은 거 할 때, 막 웃을 때, 또 무거운 걸 들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배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배에 압력이 올라간다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화장실만큼만 봐도 그냥 갑자기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실금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런 경우를 복합성 요실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실금 치료법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대책을 세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돈도 안 들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케겔 운동을 만든 분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아놀드 케겔입니다. 이분이 이제 만든 그 방법인데 항문을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그런 운동인데, 여러분들 무슨 러닝머신 사다가 처음엔 운동하겠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면 빨래거리가 되는 것처럼 케겔 운동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지속해서 해야만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레이저에 의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최신 치료법인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레이저 치료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4년 정도 됐고요. 특히 레이저 치료법은 이제 수술도 마취도 또 입원도 할 필요가 없고요. 한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질 않고
뭐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특히 할머니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경험한 환자분은 89세, 90세 그런 분들도 오셔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수술의 문제보다도 네. 이제 마취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가지 종류의 레이저가 있거든요. 어빔 야그 레이저라고 해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O2 레이저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방법으로 쓰긴 하지만은 어빔 야그 레이저는 뭐 인티마이 레이저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요실금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네. CO2 레이저는 빼미 레이저라고 해서 그 레이저는 또 요실금뿐만 아니라 질을 축소 성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질 점막을 또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서 두 개의 레이저를 가지고 적절하게 환자의 나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예. 하셨지만 예.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과 그다음에 뭐 시술 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겁을 내는데 네.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레이저 치료 원리 자체가 뭐냐면 질벽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 질벽에 적정한 65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올립니다. 네. 그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비세균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1차적으로. 예. 그러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완성되는 시기가 보통 초기에는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완성되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100명의 환자를 했을 때 전부 다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정도를 그 레이저로 했는데 수술은 딱 7명 했습니다. 근데 예. 다른 외국의 통계도 보면은 한 1%는 치료가 참 어려워서 수술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수술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증세가 꼭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는 네. 그런 증세에 있는 경한 증세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요실금이라는 그 병 자체는 병으로도 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먹으면 의뢰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최신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됐죠. 예.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아주 활기차게 네.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요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